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비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30일 안팎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엇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각종 매체,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 등이 각종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 득표율 차이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월 10일 이후에 뒤졌던 여론조사에서 그 이후에 최근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약 4, 5% 정도 평균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된 안철수 후보는 10% 안팎, 그러니까 12%에서 한 8% 사이. 그래서 지금의 최대 대통령 변수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이거는 야권의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와 하고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지켜본 하나의 기자 감각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를 완주할 경우 완승할 수 있는 확신이 없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누구와 단일화를 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핫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단일화 조건은 무엇이 될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내심이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 이건 뭐냐면 그냥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뭔가 줘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그 두 분이 DJP 연합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김종필 총리는, 전 총리는 5%의 지지율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그 당시 김종필 후보와 총리직을 주고 내각의 장관의 절반을 김종필 총리에게 주는 과감한 양보를 통한 단일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가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안철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는 별로 없고 비례대표 몇 명 있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무진에서 그러다 그것이 안 될 경우 그러면 무엇을 줄 거냐, 이랬을 때 예전 JP처럼 총리직 플러스 장관 절반 이거를 요구할지,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내각제를 요구했었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과연 그런 길을 쫓아갈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때와 좀 다른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다음에 2달 뒤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고, 그러니까 광역시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그리고 뭐 조그만 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것까지 다 뽑는 선거가 곧바로 열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만 뭐 길어야 뭐 2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냥 광역 단체장을 자기가 하든 아니면 자기 사람이 하든, 이거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같은 거 나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에서는 오세훈 지금의 서울시장이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임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상태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가 이제 정치 파워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아니 안철수 후보의 확실한 지지가 있어야 대통령으로서 당선되는 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카드를 내밀지 참 내심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단일화를 아주 그냥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참 이 의견을 국민의힘은 또 애써 무시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혼선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매체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4명은 응답을 안 했는데 그 101명을 가지고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55명이 꼭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철수와의. 그리고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16명인데 이 사람들은 좀 뭐 이준석 당대표와 좀 가까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준석이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뭐 공천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적 관계, 뭐 역학관계 이런 거 봤을 때 안철수가 와의 단일화보다는 그냥 안철수 후보를 그냥 찌우러뜨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절반이 넘는, 퍼센트로 따지면 뭐 한 60 몇 프로라고 얘기해요. 이 분들이 꼭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실무적인 협상에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송영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는 뭐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좀 절실한 거죠.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 뭐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연합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당을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지면서 지금의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국민의 당으로 지금 이렇게 존속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함께 했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의 단일화
그런 것도 했었고 결국은 뭐 문재인 뭐 밀어주는 형태 아니면 그냥 단일화를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 좀 달라진 거는 이 문재인 정권 세력 정권 유지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그러니까 약간의 예전에는 뭐 좌파에 좀 가까웠다면 지금은 좀 우파에 좀 가까운 스탠스를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념적, 신념적 확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 정치 구도상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이런 차원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관되게 앞으로도 나가는지.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진짜 커다란 거를 줄 경우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하고 단일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꽃놀이패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3, 4% 지지를 받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10몇 프로가 나오면 이거는 어느 누구를 당선시키고 어느 누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득표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이제 뭐 2월 달이 28일까지 있으니까 30일이 미처 안 남았는데 13, 14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안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내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투표 용지에 후보 사퇴 이런 표시가 들어가겠죠. 이름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투표 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선거구, 그러니까 투표소에 이제 벽보 같은 데다 사퇴했습니다. 이런 이제 벽보로 알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일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뭐 투표용지에도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14일이 1차 시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게 한 28일,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사퇴, 요게 또 들어가니까 유권자가 투표하러 갔다가 사퇴했군. 이렇게 되니까 좀 명확할 수 있으니까 요게 2차 효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사실은 이런 단일화가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끔 만드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판은 그렇게 좀 우리가 모든 유권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도는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도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가 나은지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표가 되게 소중한 겁니다. 이건 돈이 많거나 지식이 높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래서 뭐 표가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누구에게 한 표를 주어지니까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핵심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향후 뭐 다양한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